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갑니까? 초유의 야당 예산. 그러니까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이에요. 처리 시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당이 따로 만든 수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고요. 네. 여당 의원들 퇴장한 뒤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었어요. 그 예산안을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올리겠다고? 네,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가 초안 짜면 국회 각 상임위랑 예결위가 심사하고 이걸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걸 상임위에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왔거든요. 네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뭐 어떤 항목은 증액하고 어떤 항목은 감액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왔어요. 네. 최대 쟁점이 특활비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82억, 검찰 80억, 경찰 31억 원. 이걸 전액 다 자르자.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특활비보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항목이 되게 크거든요. 네. 500억이 넘는데 네. 이걸 다 삭감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이 협상이 근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하고 이걸 비롯해서 한 총 4조 원 삭감한 감액안을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특활비 쪽, 특경비, 특활비만 합쳐서는 한 700억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예비비라든지 맞아요. 네. 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다 합쳐서 4조 원 정도, 4조 1천억 원 정도 삭감하겠다라는 거고 네. 여당에서는 그 뭐냐 이게 이재명 방탄용 예산 아니냐, 민생 때문에 추경하자고 하더니 민생 예산 다 깎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한 2조 원 정도 이재명 표 지역 화폐 예산 이거 넣으려고 했었는데 요거 증액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상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을 신설하는 거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액만, 깎는 거죠. 네, 깎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포기하고 다 깎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요 예결위에서 합의안 도출하지 못하면은 정부가 그 예산안 짰던 거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 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될 텐데 이 자동 부의 제도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없애자고 했는데 이거 아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현행에서는 자동 부의로 올라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동 부의 말고 아예 감액안을 올린 겁니다. 조금 희한하게 돌아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추가 협상하고 싶으면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단독 처리 쭉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맘대로 처리하시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올린 이 감액안이 설마 정말 그 최종안으로 통과가 될까, 협상용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단은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다수당의 폭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부담이 큰데 네. 반대로 여당에서는 특활비, 특경비 이거 없으면 사정 업무에 너무 큰 부담이 되거든요. 당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것 때문에 사표 냈어요. 이미 우리 수사 못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할지 이걸 두고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여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할 거다라고 의장실 관계자가 저희 CBS 기자한테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감액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한테 별로 안 나빠. 아쉬운 건 저쪽일걸? 민주당 쪽일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이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 같은 거 다 반영해놨을 텐데 네.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는 이런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앞으로 더 적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 난리 날 거다. 게다가 이대로 통과되고 나면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교부금 있잖아요. 지방으로 내보내는 교부금. 특별교부금. 그 교부금을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삭감해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지자체의 장들은 이제 민주당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 카드가 더 많기 때문에 야당이 더 불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하고 예산안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 없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활비만이 아니라 특활비, 특경비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도 삭감하고 이런 것까지 다 넣은 건 왜 그렇죠, 민주당? 이제
그것까지 좀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런 논의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이재민들 지원하려고 했던 것들 다 지금 삭감해야 되는 거다라고 민주당 쪽이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양당 다 이렇게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도 안 된다고 했던 정부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짜왔느냐. 그러니까 삭감하겠다. 막 이런 명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논리를 계속 들고 싶은데.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흘러가는 모양새. 이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뉴 노멀이죠. 우리가 이제 헌정사상 최초 뭐 이런 거 하도 수식어가 자주 붙어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이든 뭐 정부든 그런 게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역 예산 이번에 포기해라 이렇게 지도부에서 지자체장들한테. 아니요, 지자체장들이 아니라 이제 의원들한테 보통 이제 의원들 쪽지 예산 지역구. 같은 예, 거 예.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협상 과정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재위나 예결위에서 이제 뭐 예산하고 뭐 쪽지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조금 그렇죠.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판에 보면은 뭐 누가 뭐 밀어 맞아요. 넣네 아니네 뭐 이런 거 논란이 있는데 어디 그런 지역구의 건설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크게 싸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크게 싸운다는 거서 이미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미 이번에는 내년 예산은 그런 거 지역구에서 있는 거 다 포기해라. 거의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킬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죠.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사과하라 두 가지예요. 이거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어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해도 하는 것도 맞고 협상 카드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나 맞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은 작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올려서 예. 예산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어디를 깎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절반을 삭감을 했거든요. 예. 그 논리가 뭐냐면은 예비비 잔뜩 늘려놨더니 이거는 원래 예비비는 이제 일반 예비비하고 이제 특수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난 상황 뭐 이렇게 쓸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 예비비는 이게 좀 그러니까 쌈짓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용산 이전하는데 뭐 원래 얘기했던 거보다 400억대 얘기했던 거보다 2배 이상 더 쓰고 해외 순방 가가지고 막 펑펑 쓰고 이건 문제 많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본 거죠.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뭐 특정 업무 경비 이것도 대폭 삭감을 했는데 논리는 그겁니다. 영수증 제대로 내라니까 왜 안 내? 국회에서 지금 계속 올해 한 반년 동안 국정감사 동안 그래서 뭐 이를테면 검찰에서 계속 안 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 깎아버린데 엄포했는데 그래서 네. 검찰에서 한 달치만 냈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정치 논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10만 원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니들 기소하는데 니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지금 뭐 케이크 사 먹고 지금 이런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전액을 다 삭감해버리는 건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 경찰 그리고 뭐 감사원 이런 데를 이제 싹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대폭 깎아서 나름의 이제 논리는 있습니다. 야당은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초식이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감회관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결국 계속 내탁 공방만 할 거거든요. 제가 이 몇몇 지역구 살펴보니까 이미 현수막들 이제 인쇄해 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예산 우리 탓 아니다. 통과시켰다. 아니요, 반대로. 이거 이렇게 감액됐을 때 당신들 때문에 이거 지금 반영 못한 거다라고 이미 현수막까지 뽑아놓은 곳이 있을 정도로 예. 내탁 공방만 지리하게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인터뷰들 통해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두 번째 이슈는 코인 얘기네요. 네, 코인과세 유예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유예가 된다고요? 민주당 조세정의 포기 2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투세 때랑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이 유예하자고 제안하고 그걸 이제 민주당이 받은 거거든요.
역시나 금융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기조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뭐 조세정의, 특히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매긴다라는 원칙을 네. 훼손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유는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딱 하나만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수기와 토론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 원래 2020년에 도입했다가 계속 미뤄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금액에서 20%를 세금으로 매기기로 했었거든요. 소득의 20%. 네. 투자 소득의 20%, 네. 소득 250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20%를 세금으로 매기기로 했었는데, 그랬다가 지난 7월에 정부가 이거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라고 했고, 민주당은 계속 이제 반대하다가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분만 20%를 매기자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결국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틀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금 무는 거 요거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거 유예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질문했던 사실이 알려졌었고요. 이게 사실 정부 여당 논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유예론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금투세 폐지 결정했을 때부터 당내에서는 이 코인 과세도 같이 이제 유예될 거다. 왜냐하면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랬었죠. 다만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시킨다, 이런 방침을 어제 같이 밝혔어요. 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소세랑 포함돼서 누진세율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당소득만 떼고 단일 과세화를 시키면 세부담이 줄고 결국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게 유인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 코인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는 것으로 김준일 평론가.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좀 우양우하겠다,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방향이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에요. 한겨레 사설 제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감세만 협치하는 여야. 딴 건 다 싸우는데 이것만 감세는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지금 다 감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 이제 전자청원 이제 열흘 전 기사인데, 그때도 그 코인 과세 유예해달라고 6만 명 이상이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이제 답변 국회 기재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 논리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글 올린 사람들. 금투세는 유예하는데 왜 코인은 왜 유예 안 해요? 과세는 유예 안 해줘?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예, 코인 투자자들이. 우리는 왜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미 과세를 이제 안 하는 순간, 사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패키지 같은 법안이라서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우클릭, 뭐 중도 확장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세정의 두 가지. 하나 조세정의,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다라는 이게 원칙이 지금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 깎아달라고 하죠. 그런 거죠. 네, 지금 네. 새로 만드는 거는 특히 다 깎아고, 세법 개정하는 건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다 깎아달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세의 비중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쟁이들. 실제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매년. 예.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세금 다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예. 그래서 작년에 56조 원 세수 펑크, 올해 30조 원. 그래서 이 두 해간 86조 원이 세수 펑크가 났는데, 정부도 무책임하고 여당도 무책임하고 야당도 무책임하고 다 모두가 무책임하다. 이건 소는 누가 키우냐 도대체. 돈은 다 깎아주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부 수밖에 국가는 없는, 누가 채우냐.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코인 이야기 해봤고 마지막 이슈 넘어갑니다. 여야 의정 자초 위기. 사실은 이제 야는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여의정이었는데, 그나마도 3주 만에 좌초 위기입니까? 좌초입니까? 뭐 사실상 좌초죠. 자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11일에 시작을 했었고 어제가 4차 회의였거든요. 예. 네, 회의 그 다음 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뭐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반쪽 협의체였잖아요. 이제 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랑 KMC, 의전원 협회, 그러니까 대학교 학장님들 정도 들어왔는데 제일 큰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유로 민주당에서 참여하지 않았었고 예. 남은 사람들끼리만 계속 대화를 했는데 뭐 계속 해봐야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어제 파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 쟁점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2025학년도 증원은 어쩔 것이냐 요 문제. 지금 진행 중인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인데 의료계에서는 뭐 4가지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안 넘기는 방법, 네. 그리고 정시 예비 합격자는 1배수까지만 제한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정부가 끝까지 요지부동이었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의대 신설에 힘을 싣는 발언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되게 비판적인 논평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협 지도부 탄핵. 그러니까 전임 의협 지도부에서는 사실 의협 차원에서 여야 의정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도부가 교체됐고 비대위에서는 공개적으로 협의에 탈퇴해달라라고까지 그 두 단체에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앞으로는 내년 1월에 지도부 선출할 때까지 비대위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워졌고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도 지금 한 5개 주자가 있는데 다 강경파거든요. 앞으로 계속 꼬이고 있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김준일 평론가. 네. 이게 답이 안 보여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야당은 안 들어가. 사실 이게 여야 의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 의정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최초 시작은 여야 의정으로 했지만 야당이 안 들어간 데는 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박주민 의원도 예전에 나와가지고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물밑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제 안 되더라라는 거가 들어가봤자 이거 들러리만 쓰겠다 이런 야당의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뭔가 협상이 되려면은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양보나 아니면은 그거를 조율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뭐 어떤 분위기들 기다리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우리들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요구만 하고 뭐 본인들이 양보할 얘기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좀 없었던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거는 칼자루는 정부가 진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파행이 예상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 굉장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지금 의료대라는 시작도 안 했다. 내년이면 큰일 났다 했던 게 벌써 12월 됐거든요. 진짜 걱정이 큰데 지금 이게 뉴스원 단독 보도예요. 오늘 아침에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에다가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입시에서는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좀 제안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몇 명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거를 제안했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하는데, 아니 높아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한 해는 아예 안 뽑아버리거나 그래야 돼. 일본에도 예전에 그런 사례가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아예 한 해를 안 뽑아버리고 의대생을 안 뽑아버리고 쉬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또 그 해의 입시생들은 또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뭐 될 그렇긴 텐데. 한데 총량제가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늘려놨으면은 굉장히 한 해는 굉장히 줄여버리는 이런 방안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